지난 3월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 습관과 대사증후군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발표 이후 의학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 기구를 귀에 착용하여 습관을 정확하게 알아냈는데요. 과연 어떤 습관이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건강디자인연구소 잘김약사입니다. 이 기구를 귀에다 착용하고 무엇을 계측했을까요? 바로 씹는 횟수였습니다. 식사 시 씹는 횟수를 정확히 계측하고 핸드폰 어플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씹는 횟수가 적은 사람들의 질환을 분석해 보니까 대사증후군 질환 또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확히 일치했다는 거죠. 물론 꼭꼭 씹는 것과 대사증후군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졌으나 설문을 통해서만 대충 이루어진 연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 밥을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당이나 지방 흡수도 많이 되니까 비만이나 고지혈증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밥을 조금 먹더라도 당뇨나 고지혈증 생기는 거예요. 과식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다행히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문제였다는 걸 알고 고치게 되었죠. 이후 원리적인 부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리 중 하나를 간단히 설명해보고 혈액순환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다른 전문가들과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 잘생겼다. 잘생긴 김약사. 웰투비 잘김약사. 대사증후군은 한마디로 당, 지방 등의 대사 이상이 있는 질환이죠. 왜 생길까요? 저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간단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한데도 좀 더 소모할 것을 대비해 쌓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상태. 즉, 지방이 있는데도 지방을 더 갈구하고 당이 있는데도 당을 더 갈구하는 상태. 지방과 당 에너지가 충분한데도 에너지 대사율을 낮춰 소비보다는 쌓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상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대사증후군의 한 축입니다. 자, 음식을 빨리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위고 그리고 이게 장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처럼 음식이 덩어리 분해되지 않은 채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살짝 분해된 것들이 있겠죠. 아쉽게도 이렇게 큰 덩어리들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장 속에 나쁜 세균들의 먹이만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하거나 발효가 된다는 거죠. 반면 꼭꼭 씹어 먹을 경우는 몸에서 흡수할 영양소들이 충분합니다. 섭취한 대부분의 음식물들을 몸이 흡수할 수 있겠죠. 물론 쇠도 삼킬 수 있는 20대까지는 소화력이 좋아서 웬만큼 씹어 삼켜도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타액이나 소화 효소액이 부족해지는 30대 이후부터는 꼭꼭 씹는 게 음식의 소화 흡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죠. 평소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의 몸은 식사 후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흡수할 만한 영양소가 없다고 예측하고 허겁지겁 당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뚝 올라가는 거죠. 상당히 빨리 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마치 걸신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더 이상 흡수될 것이 없으니까 순식간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빨리 먹으면 빨리 허기가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허기 지면 몸은 달달한 간식을 또 찾습니다. 그러면 또 허겁지겁 먹겠죠. 그러면 또 당이 확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당이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면 당뇨가 오는 거죠. 반면 꼭꼭 씹어 드실 경우는 혈당은 일정 농도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인체는 효율을 중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장은 어차피 영양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당을 장에서 가져다 씁니다. 물론 꼭꼭 씹어 먹으면 음식물이 분비된 타액과 소화액들과 잘 버물러져 있기 때문에라도 천천히 흡수가 되죠. 그래서 꼭꼭 씹어 드시면 쉽게 허기가 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잘생겼다. 잘생긴 김약사. 웰투비 잘김약사. 자, 이제 쉬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빨리 먹는 사람과 꼭꼭 씹어 먹는 사람 중에 우리 몸은 누가 더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그렇죠. 빨리 먹는 사람입니다.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 인체는 쌓고자 하는 습성이 강해집니다. 미래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굶는 다이어트 이후에 체중 세팅 값이 높아져서 살이 더 찌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서 제일 쌓기 좋은 곳이 화학 공장인 간과 가까운 복부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저장 형태인 지방으로요. 복부 비만인 거죠. 고지혈증이고요. 음식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폭풍흡입하면 복부 비만이 생기는 거죠. 일명 마른 비만. 반면 꼭꼭 씹어 먹는 사람들의 인체는 늘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겁게 지방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에너지를 그날그날 자급자족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생겼다. 잘생긴 김 약사. 웰투비 잘김 약사. 자, 여기 겨울잠을 자는 곰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소모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가수면 상태로 빠지는 거죠. 인간도 이러한 겨울잠 시스템이 있습니다. 몇만 년 동안 이어져온 유전학적 특성인데요. 사실 우리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하는 석기시대에는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며 살았지요. 몇 날 며칠을 굶는 날도 있었겠죠. 특히 겨울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빈곤할 때는 신진대사를 확 낮추는 게 필요했겠죠. 바로 이 시스템을 하는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겨울잠 유전자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내부 주요 장기를 제외한 시스템을 70 내지 80% 정도만 유지시키는 거죠. 이때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외부 혈관을 수축시켜서 자질구레한 조직의 대사를 확 낮추는 거죠. 앞서 살펴봤듯이 꼭꼭 씹지 않는 사람은 늘 영양소 부족 상태입니다. 즉 석기시대에 겨울을 살고 있는 거죠. 당연히 겨울잠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외부로 혈액순환 시스템을 꺼버리고 갑상선 기능을 낮춰서 기초 대사율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꼭꼭 씹지 않는 비만이나 고지혈증 환자는 몸에 지방이 많으면서도 손발이나 아랫배가 차다는 한랭 증상을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반면 꼭꼭 씹어 먹으면 몸은 먹을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몸의 시스템을 100% 가동하죠. 기초 대사율이 높아서 외부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손발이 따뜻합니다. 잘생겼다. 잘생긴 김 약사. 웰투비 잘김 약사. 이상으로 꼭꼭 씹는 것과 대사증후군 그리고 혈액순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건강디자인연구소 잘김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